코로나 기간에 대형기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대표님, 그 사람들이 내놓고 저렴해진 이유가 막막하니까 내놨을 거 아니에요. People are finally flying again. During the recent Lunar New Year holidays, Korea's airports were jam-packed with travelers, and the skies filled with planes, both big and small. Our globalist today is the head of one such airline, T-Way Air. You may not have heard of the Korean low-cost carrier yet, but watch out. The 13-year-old airline is out to change your very perception of the industry and maybe make it into the big league. Let's meet T-Way CEO, Chung Hong-gun. The coronavirus outbreak has a major impact on the European and international aviation industry. 오늘 T-Way의 정홍근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구정 때 어마어마하게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꽉꽉 찼나요? 네, 거의 뭐 95%의 탑승률을 보였습니다. 95%라면 거의 100%나 거의 마찬가지죠. 100%나 마찬가지죠. 또 작년 구정에는 수입을 제대로 달성하기가 어려웠고요. 금년 설날 구정에는 많은 이 구정 제주로 가는 귀성객은 물론이고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천공항에서 그라운드 핸들링을 하는 조업 인력, 이러한 조업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 T-Way 항공 본사 공항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일부러 지원 인력으로서 인천공항에 출근을 해서 업무 지원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송객들이 구정에 해외로 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전 직원이 풀 가동을 그렇죠. 했네요. 네. 근데 대표님으로서 정말 코로나 시절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막막했던 그런 때도 있으셨어요? 그 말씀을 드리면은 끝도 없죠. 사실은 코로나 기간이 항공산업에 갖다 주는 그 충격, 그건 정말 말로 형언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고통의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제일 제가 코로나 기간 중에 가슴이 아팠던 것은 우리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정말 유급휴직, 무급휴직, 그리고 급여 삭감. 젊은 직원들이 사실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런 급여 삭감이라는 이런 경제적인 고통, 그다음에 또 더한 고통이 뭐냐면은 아무 할 일이 없으면서 휴직 기간 중에 멍 때리는 것, 정신적인 약간 공황감,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직원들을 생각할 때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죠. 네. 그러니까 하늘을 날리지 그렇죠. 못하는 네. 정말 항공기들을 쳐다보면서 그렇죠. 저희들이 평균 항공기가 한 30대가 있었다 그러면 한 10대는 국내선을 운항을 했었고요. 네네네. 한 20대가 그라운드에 주기되어 있었죠. 그 항공기들이 한때는 인천 각 국내 항공사들이 주기된 항공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인천공항에 주기를 시킬 데가 없어요. 주기된다는 게 주차장으로 하고 거죠. 있다. 네. 그러니까 롱텀 주차를 하고 있는 거, 파킹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인천공항에
주기를 할 데가 없어서 심지어 항공기를 일부러 지방공항으로 수송을 해서 지방공항에 주기를 시켜 놓을 정도로 항공기가 움직이지를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이제는 이제 없어졌지만 그때 당시에 그 무착륙 항공, 그러니까 영어로 찾아보니 그걸 논스톱 네, 플라이인데 네, 네. 우리가 생각하는 논스톱 플라이이 아닌 무착륙 항공이라는 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네, 무착륙 관광 비행이라고요. 네. 22년 말까지 한 2년간의 기간에 70여 편 운항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 무착륙 관광 비행이 해외 여행길에 꽁꽁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 꽁꽁 막혀 있는 국민들의 해외 여행에 대한 욕구를 네. 일정 부분 해소를 해드리고 또 국민들이 면세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그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편으로 아주 유용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을 하고 네, 착륙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그 나라의 항공에는 돌고 다시 내려오는. 그렇죠. 심지어 인천에서 출발을 해서 일본 후쿠오카 상공을 가서 후쿠오카 상공에서 후쿠오카 공항을 국민들이 한번 보시고 그 하늘에서 네네네 한번 보시고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는 그런 비행편도 있었고요. 그 마음도 안타까웠겠어요. 안타깝죠. 네. 그 제도를 추진을 해주신 정부 관계자들이죠. 사실은 인가를 해주셨고 그런 분들에게 많이 고맙죠. 근데 그 아이디어를 처음 들으셨을 때 괜찮다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저는 그때 면세품이 살려고 하는 국민들의 욕구는 간과를 했었어요. 그래서 야 도대체 이 무착륙 관광비행 누가 탈까 반신반의를 했었는데 의외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국민들이 그 비행기라도 타고 해외여행하는 기분을 내겠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승객들은 면세품을 구매를 많이 했었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무 데도 못 가는 여행을 이렇게 좋아하고 하는 한국 사람들의 여러 욕구를 그렇죠. 조금이나마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 항공사 입장에서도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은 일정 기간 계속 비행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무착륙 관광 비행이 실시를 함으로써 조종사들도 조종 경험을 쌓게 되고 객실 승무원도 객실 업무 경험을 쌓게 되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유용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회복되고 이제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도 조금은 뭔가를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언젠가 이제 착륙할 거라는 생각으로 뜨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어두운 시기를 네. 이제는 올 구정에서도 보여주셨듯이 어느 정도는 이제는 지나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착륙하지 못했던 그런 비행도 했던 티웨이로서는 가장 큰 꿈이 뭔가요? 티웨이 항공 역사상 사상 최대의 매출과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어서 장거리 단거리를 동시에 운항하는 성공한 LCC로 기록되기를 바라는 게 제 꿈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태까지 너무 어려우셨으니까 네, 사실은 올해 그 목표를 달성하시기는 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실현 가능한 목표이시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희 티웨이 항공은 코로나 기간 중에 네. 타 항공사와는 달리 기절 규모를 축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 티웨이 항공은 보통 매출 규모나 이익 규모에서 3등 항공사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등에서 탑 수준으로 네. 한번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계기가 필요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티웨이 항공은 코로나 기간에 타 항공사가 기재 규모를 축소하고 기단을 줄이고 하는 이 시기에 저희 티웨이 항공이 기단을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오히려 대형기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이 대형기를 이용해서 코로나가 끝이 나면은 한 번에 쑥 성장하는 티웨이 항공을 만들면 어떤 한국 LCC 산업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꿈이 실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돼서 다른 사람들이 막 줄고 있는 그렇죠. 또 이렇게 영업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유지 정도가 아니라 네. 지금 소형이 아닌 대형인 A330기를 도입을 하셨다. 맞습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티웨이의 도약을 향한
준비 기간을 하신 첫 거죠? 발을 내디딘 첫 발을 내디신 거죠? 예, 그 당시 그 330 도입을 결정하게 된 동기는요. 첫 번째로 저렴한 리스입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모든 항공사들이 전 세계의 모든 항공사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항공사들이 항공기 기재를 반납하고 축소하고 그 반납된 중고기가 시장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려는 항공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항공기 리스비가 저렴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대표님, 그 사람들이 내놓고 저렴해진 이유가 막막하니까 내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정말 배팅이셨네요. 배팅이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돌이켜서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이 330 세대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도입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과거에 도입했던 항공기를 지금 도입한다면 네. 리스비가 지금 60% 뛰었어요. 60% 뛰었고 지금 그런 항공기를 구할 수도 없어요. 저희들은 추가로 항공기 330을 도입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쉽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330이라는 항공기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게요. 347명의 승객을 태우고 네. 그 하부에 카고 벨리에 20톤이나 되는 화물을 적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위기 때 풀서비스 캐리어들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심지어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화물 사업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 티웨이는 코로나 같은 또 새로운 위기가 닥치더라도 재빨리 태세를 전환해서 여기에서 화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330의 도입은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이 운수권에 대한 좋은 기회가 앞으로 이제 놓여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23년 금년이죠. 풀서비스 캐리어 간의 합병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아마 금년 중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네. 두 항공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은 정말 좋은 운수권, 네. 좋은 슬롯이 항공사의 기타 항공사의 배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시는 분들은 또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선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그렇죠. 이제 합병이 되면 한 회사가 되니까 여기서의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유럽권이 많이 얘기를 하고 유럽권들이 일단은 다른 항공사한테 넘겨지는 그렇죠. 그런 기회가 지금 생기신다는 거죠.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네. 두 항공사가 노선 횟수의 50%를 넘지 않게끔 조정을 하라고 지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항공사가 가지고 있는 운송 횟수, 운수권 50%가 넘는 운수권은 시장에 나와서 한국 정부가 다른 항공사에 배분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착륙 시간대에도 같이 배분을 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좋은 운수권, 네. 좋은 슬롯을 가급적 많이 받아서 근데 기회가 일단은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기회를 말하자면 중형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사실 근데 그런 배팅을 코로나 시절에서 하신 거는 이런 것을 혹시 내다보고 하신 건가요? 사실 합병으로 발생되는 운수권의 배분은 내다보고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뭔가 이게 크리스톨 볼이 아닙니다. 그건 내다보고 한 거 아니고요.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지각 변동을 LCC 산업에서 티웨이 항공의 위치를 변경시켜 보고자 추진한 건이었고요. 추진하고 나니까 지금 이런 좋은 기회가 다시 또 생기는 것이죠. 또 하늘의 도움을 받으신 거네요. 아유, 뭐 그런 말씀을 하죠. 네. 네, 기장입니다. 네, 기장님, 이 코스에서 지금 화재 발생했습니다. 특이사항 계속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efense Diversion Internal Airport.
Brake for impact. Mayday, mayday. 저희 티웨이항공 훈련센터에서는 도어 트레이너, 비상탈출 슬라이드, 화재 진압, 항공 보안들의 훈련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에 완전에 더하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울 정도로 저희 회사는 안전을 굉장히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재 진압 훈련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 사이즈와 거의 동일한 형태로 현재 제작이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그래서 몰입감 있게 훈련을 할 수도 있었고, 자리 앉아, 해버쉿 이렇게 단호하게 손님들을 비상탈출하는 훈련을 하면서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대표님, 그 LCC, 그러니까 Low Cost Carrier 그러면 사실은 저비용 항공사.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저가 항공사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싸구려 좀 약간 그런 인식이 아직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티웨이는 그런 인식을 일단 깨는 노력을 꽤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LCC라는 것은 로우 코스트입니다. 네. 로우 프라이스가 아니에요. 비용을 합리적으로 절약을 해서 고객들에게 풀 서비스 캐리어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개념인 거죠. 저희들이 330 대형기를 도입했습니다마는 그 비행기에 풀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모니터, AVOD, 오디오, 비디오 서비스 이런 것은 다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은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뭐 TV를 즐기고 하느냐. 대신에 저희들은 요즘 시대가 전부 개인의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걸로 즐기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의자마다 충전을 하면서 볼 수 있는 충전 케이블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편안하게끔 고객들이 자기의 휴대폰으로 즐길 수 있도록 거치대를 설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되는 장점이 뭐냐면은 항공기 무게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항공기 무게는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냐 하면은 이 항공기 무게가 무거우면은 비행을 할 때 기름을 많이 소비하게 되고 네. 멀리까지 날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항공기 무게가 가벼워지는 이유는 그만큼 기계를 안 들고 타기 때문에 설치를 그런 안 건가요? 했기 때문인 거죠. 모니터가 한 개가 예를 들어서 2kg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게 빠지는 거죠. 또 모니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항공기 기체에 배치되는 전선의 무게. 그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선이. 그 전선의 무게를 빼다 보면은 몇 톤이 빠지는 겁니다. 그런 어떤 항공기 무게가 가벼워지면은 항공유를 소비하는 것이 줄어들게 되고 대신에 또 500km, 1000km 더 비행을 할 수 있고 이런 저희 티웨이항공은 저가가 아니고 합리적으로 비용을 절감을 해서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이 저렴한 비용을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거죠. 네. LCC 타면 혹시 안전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저희들은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던 시기 2020년 여름에 티웨이항공 훈련센터를 개관을 했습니다. 가장 특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화재 진압 장치입니다. 저희들의 화재 진압 장비는요. 타 항공사들이 모형 TV 모니터를 보고 자 이제 불이 났습니다 하고 자 화재 진압 훈련을 합시다 하는 그런 장치가 아니고요. 국내에는 한 대밖에 없는 장치입니다. 그 장치가 실제 항공기 기내와 유사한 장치를 마련해 놓고 항공기 기내에서 화재가 가장 쉽게 발생하는 장소에서 철제로 된 그 장치 안에서 실제 불을 일으킵니다. 뜨겁게요? 예, 그럼요. 실제 불이죠. 그것도 버튼으로 눌러서 불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객실 승무원들이 그 실제 불 앞에서 실제의 소화기를 가지고 진압 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공기 기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항공기 내에서 손님이 이 담배를 피다가 쓰레기통에 꽁초를 버렸는데 거기서 화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몰래 몰래 피다가. 예. 그러면 발견 즉시 정말 즉시 불을 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화재가 조금이라도 커지면은 항공기 자체가 조종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위기가 닥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화재 진압 훈련을 정말 실전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가진 훈련센터고요. 네. 이 훈련센터가 정부로부터 공식 훈련 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공식 훈련. 공식 훈련 기관이라는 것은 타 항공사 직원들이 저희 티웨이 항공의 그 훈련센터에 와서 훈련을 받고 훈련 기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 항공사 직원들도 저희들은 거부하는 것 없이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실제 그렇게 와서 교육을 받으시죠? 실제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티웨이는 또 독특한 창의적인 상품도 많다고. 흔히들 정답은 현장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티펫 서비스, 반려견 운송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그 반려견 운송 서비스에 대해서 반려견의 몸무게가 7kg까지로 한정이 되어 있었죠. 네. 저희 티항공 9kg입니다. 왜 그런 아이디어를 내게 되고 그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느냐는 현장 직원들이 고객들을 보니까 8kg 되는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안 되면은 너무 아쉬워하고 아까워하고 그런 현장에서의 요구를 우리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거죠. 프렌치 불독. 네. 프렌치 불독은 8kg, 9kg 나가거든요. 그죠. 그러면 프렌치 불독은 영원히 주인과 같이 여행을 네. 못 하는 겁니까? 네. 7kg에서 9kg 정도 되는 프렌치 불독이라든지 약간 몸집이 큰 푸들이라든지 이런 반려견을 가진 주인들 굉장히 좋아했죠. 그런데 이런 조그마하지만 사실은 세세한 아이디어는 현장 직원들이 고객의 욕구를 유심히 보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장점을 티웨이가 갖고 있는 것이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철학 그런 걸 좀 연결돼 있나요? 그렇죠. 소통이 제 입으로서 제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통 문제가 정말 굉장히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였었어요. 평소에 정말 직원 개개인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경영층에 건의를 했을 때 경영층이 그것을 흔쾌히 수용해 주는 자세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직원 개개인이 가지는 자세는 애사심과 자신감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이상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실질적으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요. 맞습니다.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고요. 말로만 하는 소통이 아닌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고요. 직원들에게 애사심 필요한 것은 애사심과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감이 있는 그 자세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서비스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한국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관광, 여행 이제 다 회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옛날부터 공항이나 허브 나라로서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으로 봐서는 달성 가능한 꿈 내지는 티웨이가 같이 가야 될 꿈 그렇게로 보십니까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인천공항은 이 100%까지 목표는 달성을 못했지만 80%, 90%까지는 지금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유수한 공항들, 싱가포르의 창이 공항이라든지 일본의 나리타 공항이라든지 중국 상해 푸동 공항이라든지 이런 유수의 공항들과 허브가 되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지만 한국 인천공항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 또한 뒤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티웨이로서도 그만큼 큰 도움이 되나요? 당연하죠. 저희들도 티웨이 항공이 인천공항에서 지금 항공사 횟수, 운항 횟수를 비교를 해보면 거의 4위, 5위 항공사입니다. 국적 항공사로서. 그만큼 저희들이 인천공항에 의지하는 부분도 많고요. 인천공항이 잘 되면 또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을 해서
인천공항을 허브로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되겠죠.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인천공항이 만약 그런 허브 공항으로서 여러 타 공항과 뭐 맞서거나 아니면 이길 수 있는 당연히 그러한 공항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은데요. 그 목표를 가지고 인천공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 티웨이 애용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And that's it for me this week. Next week, I'll be back with another globalist who's putting Korea on the map. Sun Jie out.